자, 회로에 우리가 캐패시터, 그러니까 회로 전원에 붙이는 캐패시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. 또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서. 자, 우선은 일반 제어기 회로에는요, 캡이 무한대로 있는 게 제일 좋죠. 캡이 무한대로 있다는 건 어떠한 형태의 전류 변화량에도 전압은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니까요.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C가 커지게 되면 내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C가 크면, 그러니까 C가 커지면 내전압이 낮아지고요. 주파수 특성이요, 특성도 낮아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C가 더 크면 그게 임피던스로 동작되는 주파수 대역이 훨씬 낮아져요. 정말 현실적입니다. 왜냐하면은 C가 크다는 거는 그 층간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제작된 거거든요. 그래야지 C값이 크거든요. 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C가 커집니다. 그래서 주파수 특성이 물리적으로 훨씬 낮게 나와요. 오히려 주파수 특성은요, C값이 작은 애들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그 부품의 가격이나 실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, 뭐 면적이라든가 부품을 뭐 이렇게 조립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, 개발자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규칙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동일 용량이라면, 동일 용량 아니더라도 다양한 C를 조합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1 마이크로 페럿 한 개보다 100나노 페럿 10개가 더 좋고요. 이것보다 1P, 10P, 100P, 1나노, 10나노, 100나노, 220나노, 330나노 등등등을 합쳐서 1 마이크로 페럿을 구성하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특성이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. 훨씬 더.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C라는 거는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대해서 쭉 낮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. 주파수가 커진다고 임피던스가 계속 줄지 않아요. 자기 그 특성점을 지나서면요, 오히려 임피던스가 커집니다. 이게 안에 리드 인덕턴스나 이런 것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1 마이크로 하나만 붙이면요,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거를 100나노 10개로 붙이면요, 100나노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합성이 돼서 나와요. 그러니까 100나노가 10개 있으니까 200나노 5개가 있고, 300나노 3덩이가 있고, 400나노가 2덩이가 있고, 500나노가 2덩이가 있고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한 개보다 여러 개로 분산하면 그거의 체배 효과가 나옵니다.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왜 좋은지는 알겠죠? 예. 각 캐패시터마다 주파수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캡을 부착을 하면은 훨씬 좋은 효과가 나죠.
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막 있는 걸 다 캡을 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뭐 1마이크로 패러드 붙인다면 100나노나 저는 1나노, 10나노, 100나노, 1마이크로 요 정도를 조합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 전원에 캡을 부착한다면 한 종류의 캡보다는 여러 종류의 캡이나 약간 분할을 한다든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캡을 부품 근처에 배치함으로써 현실적인 특성을 극대화하는 거죠. 그러면 훨씬 더 노이즈에 더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. 우리 전력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전력 스테이지에서 많은 노이즈가 제어기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입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C가 크다가 아니라 C도 커야 되지만 그 캐패시터를 조합하는 다양성 자체가 노이즈를 억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.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다고 뭐 없는 캡을 막 억지로 막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? 1나노, 10나노, 100나노, 1마이크로 요 한 4개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좀 조합을 2개 이상을 섞어서 쓰는 구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. 훨씬 더 좋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은 예, 회로 설계할 때 훨씬 다양하게 예, 뭔가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